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자, 한 주간의 시장을 쫙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조망해보는 위클리 뷰 시간. 오늘도 든든한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유종의 미를 거둬서 그래도 마음이 안도는 되나 예.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를 거래소에서 했죠. 예. 매도를 했어요. 예, 예. 일단 다음 주는 휴장이 많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일단 4주 만에 하락 전환한 주간 단위로 하락 전환한 우리 시장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AI 과잉 투자 논란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한국 시장에서 좀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AI 투자가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점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이 버블 논쟁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러면 AI 산업의 발전 과정이 허상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려감이 지속이 되기보다는 기대감하고 우려감하고 반복적으로 교차하는 흐름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버블 문제는 좀 다소 좀 과잉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AI 버블 논쟁에 지금 가장 지금 최선두에 있는 업체가 오라클인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주가 조정률이 한 4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싸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기준 주가 수익 배율이 한 24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 지수의 그 PER 값이 22배 정도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이 시장 대비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당장 이익 성장 전망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26년 하반기 이후부터 상당 폭의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우려감만 지속되기보다는 기대감하고 우려감하고 교차할 가능성이 높고, 버블에 대한 우려감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잦아들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성장 전망의 호조, 이런 부분들이 점차 반영도를 좀 넓혀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노이즈가 거치면은 그래도 본질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겠다. 지금의 노이즈를 되려 좀 기회로 활용해 봄직하다라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도 2025년의 거래일 수도 이제 한 6거래일밖에 남지 그렇죠. 않았어요. 다음 주는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쉬는 주요국도 많고요. 크리스마스 당일엔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휴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도 좀 주목해야 할 일정이 있다면은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번 주 일정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반도체주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네, 수출입 데이터도 발표가 되니. 네네.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서프라이즈였어요. 예, 많이 좀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이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보였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EPS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다음 분기죠. EPS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무려 80%나 높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85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76조 원 정도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이후에 한 삼성전자는 120%, SK하이닉스는 86% 상향 조정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익 가이던스, EPS 가이던스가 상당 부분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도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그러면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여지가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예상 ROE 값은 한 14.8%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한 86조 원을 기준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론이
봤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역시 추가적인 기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상향 조정이 된다면 ROE 값이 14.8%에서 삼성전자의 케이스에서 20% 가까이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ROE가 20%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PBR 밸류에이션은 한 2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PBR 값이 한 1.5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AI 버블론에 대한 논란이 이게 기대하고 우려하고 공존하는 교차되는 순간 속에서 우려감이 좀 잦아들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익 전망치 상향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호실적 그리고 고무적이었던 가이던스 전망 상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이제 삼성전자 지금 주가 지금 현실 가격대에서도 30% 정도 아웃퍼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 또 관전 포인트가 BOJ 회의였습니다. 지금 BOJ 총재가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속보가 저희 이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일단 금리 인상은 했지만 관련해서 그렇게 매파적인가에는 또 물음표가 붙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엔화도 모처럼 또 굉장히 예상과는 다르게 올랐어요. 올랐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예상했던 대로 25bp 그러니까 0.75로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했고 아마 이제 그 지금 총재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뉘앙스를 풍겼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이 돼 있던 바고 내년도 2026년도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지금 0.75에서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시가 되는 수준이라면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인데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일본 경제도 좀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국채 금리에도 좀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본 은행 통화정책 회의 오늘 회의를 앞두고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계획을 좀 강력하게 밝히게 된다면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가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엔달러 환율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155엔대 수준 정도에서 좀 안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156엔대를 조금 넘나들면서 추가적으로 좀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 부분 조금 안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엔달러 환율이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이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엔화가 생각보다 더 약세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엔달러 환율이 155엔대를 전후로 해서 안정세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나 같이 둘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건지의 여부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BOJ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BOJ 우에다 총재가 완화적 통화 환경 계속해서 경제를 지지해준다라는 발언을 했으면은 이건 또 다소 매파적인 거 아닌가요? 뭐 일단 BOJ 총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뉘앙스가 포착이 안 돼요.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현재 금리의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금리 레벨이다라는 측면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네. 오늘도 아마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 일본 경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금리 레벨이 일본 경제, 특히 민간 소비를 조금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일본의 GDP 성장률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요인 때문에 일본은행 총재가 오늘 그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크리스마스 주간을 시작으로 국내 거래일 수도 이제 6거래일밖에 남지 예,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주는 휴장이 몰려 있고 북클로징 기간 겹치니 좀 관망, 뭐 경계감보다는 관망 심리가 만연할 것 같은데 이때를 또 우리는 기회로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강세 흐름 예상하십니까? 산타가 올까요? 산타가 큰 산타가 올지 작은 산타가 올지 모르겠지만 산타가 오긴 올 거는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이번 네. 주가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등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말 특히 마지막 거래일 전후에서의 움직임은 그 다음 연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서 이제 출발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제시했던 내년도 미국 경제의 기상도를 보게 된다면 성장률은 한 0.5%포인트 상향 조정을 해줬고 PC 물가 전망치는 0.2%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성장이 예상보다 더 좋고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조금 낮아지는 흐름을 연준이 예상을 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은 이 조합 자체가 주식시장에는 기본적으로 강세장을 형성시킬 수 있는 조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AI 버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지만 내년도 기본적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상도,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더 좋아지고 물가는 좀 더 낮아지게 되는 이런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쉽게 저버릴 시점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의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산타가 올 수 있을 확률이 크다. 한번 산타가 국내 증시에 들려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